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최근 인도네시아 대통령 당선자인 프라보워 수비안토는 다른 무기 구매와 달리 자신이 뒷돈을 챙길 수 없는 KF-21 사업을 내팽겨치면서 오히려 인도네시아 공군의 전력을 약화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KF-21 사업의 분담금을 대폭 깎아달라고 요구해오면서 한국은 인도네시아의 분담금을 줄여주는 대신 시제기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강경 자세로 나오고 있는데요. 만일 프라보워 수비안토가 대통령에 당선된 뒤 밀린 분담금을 지급하겠다고 나왔다면 한국은 시제 전투기를 안 보낼 수도 없고 애매한 입장이었지만 프라보워가 미납금 중 상당 부분을 깎아달라고 요구해 옴으로써 오히려 한국은 시제기를 보내지 않아도 되고 인도네시아는 이제 그저 완제품만 현지에서 조립하는 처지가 될 전망입니다. 한국은 이처럼 인도네시아에 적게 내면 적게 주겠다는 단호한 자세를 취하면서 한편으로 KF-21 보라매가 미티어 미사일 발사에도 성공하면서 미국제 못지않은 국산 A사 레이더의 성능이 전 세계에 자연스럽게 홍보되었고 세계 여러 나라가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런 핵심 기술을 전수받을 업게 된 인도네시아 공군은 상당한 충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구나 최근 KF-21 보라매에 탑재될 국산 A사 레이더가 미국의 F-35에 들어갈 레이더보다 강력하다는 게 입증되면서 각국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여기에 국산 통합전자전 체계를 미국산 전투기에도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해지고 있어 국산 A사 레이더와 한국의 전자전 체계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KF-21 레이더의 숨겨진 능력이 뭐길래 미국의 레이더 기술보다 뛰어나다고 하는 것인지 오늘은 이 소식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전투기의 심장은 엔진이며 엔진 다음으로 중요시되는 장비가 바로 눈과 두뇌 역할을 하는 레이더인데요. 한국은 현재 엔진을 완전히 국산화하지는 못하고 있고 한화가 항공엔진 국산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레이더는 국산화에 성공했고 이번에 미티어 미사일 중무장 시험 발사 테스트에서 국산 A사 레이더의 성능이 얼마나 우수한지 증명되었습니다. 더구나 이번 KF-21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 실무장 시험 발사는 중거리와 단거리 모두 단 하루에 끝났다는 점에서도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보통 중거리나 단거리 한 가지를 성공한 뒤 수개월 뒤에 다음 단계 시험 발사를 하는데 한국은 속전속결로 중거리와 단거리 시험 발사를 하루에 몰아서 모두 시행하고 성공시켜 한국이 얼마나 KF-21 개발을 치밀하게 진행하고 있는가를 세계에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이 KF-21에 비싼 미티어 미사일을 탑재하려는 이유는 미티어가 갖고 있는 확실한 성능 때문입니다. 미티어의 대표적인 성능 지표는 회피 불가능 구역으로 보통 중거리 미사일이 날아가면 중간 단계에서 적기를 포착하는데 최대 사거리 60km의 미사일이 접근하게 되면 표적기는 미티어를 회피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게 됩니다. 미티어의 경쟁 모델인 암람은 25km까지 접근해야만 적기를 100% 추격할 수 있는 회피 불능 구역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암람은 피할 수 있어도 미티어 미사일에 포착되면 죽은 목숨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런 첨단 미사일도 자체 레이더 시커를 가동시키기 전에 전투기에서 표적 신호를 보내줘야 하기 때문에 전투기에 장착된 레이더가 100% 성능을 발휘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KF-21 중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에서 미티어의 사거리는 87km로 알려져 있으며 이를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는 국산 A사 레이더의 성능은 1제곱미터 정도의 RCS를 작은 소형 표적을 87km 범위에서 탐지, 미사일을 유도하는 데 성공하면 현재 F-16 전투기에 장착된 최첨단 A사 레이더의 APG-80이나 83 수준과 같은 대등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요격 거리까지 감안한다면 실제 탐지 거리는 0dB 수준에서 140km 이상의 탐지 출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제품 시험까지 마치게 되면 180km 이상까지 탐지 거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A사 레이더의 특징인 주파수 모드를 가동하면 200km 중반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특히 이러한 기능은 서해상에서 중국산 전투기들을 원거리에서 상대할 수 있게 합니다. 이처럼 KF-21 보라매의 장거리 교전 능력은 미티어의 성능뿐 아니라 국산 A사 레이더의 성능으로 인해 상당한 위력을 갖출 전망입니다. 국산 A사 레이더와 비교되는 미국 노스롭 그루먼사가 개발한 APG-83 A사 레이더는 F-16 전투기 블록 70형 이상의 최신 기종에 들어가며 FA-18과 폭격기에도 장착할 예정으로 알려진 미 공군의 주력 레이더입니다. APG-83 A사 레이더의 성능은 기존 레이더에 비해 최소 5배 이상 높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게임 체인저로 기대를 모르고 있는데요. 공식적인 최대 탐지 거리는 370km 미만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최근 그리스 공군이 자국 전투기를 개량하면서 발표한 APG-83 에이사 레이더의 탐지거리는 1제곱미터의 RCS 표적 강도를 나타내는 전투기를 예로 FA-18과 라팔 전투기를 상대로 87km 정도에서 탐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우리 보람의 전투기도 표적기를 87km 부근에 배치하고 미티어 미사일 발사 테스트에 성공했습니다. 따라서 국산 에이사 레이더의 성능은 F-16 전투기에 장착되는 최신형 미국제 에이사 레이더 이상의 성능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KF-21 보라매가 추가로 진행되는 항공유도 폭탄이나 동대지 무장 실사격 시험에서 원거리 지상 표적까지 정확하게 타격하게 된다면 미국이 개발한 첨단 레이더와 대등한 성능을 한국의 국산 에이사 레이더가 확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실 한국의 국산 에이사 개발 과정은 거의 기적이나 다름없는, 그야말로 맨땅에 헤딩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일이었고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하자 한국의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들은 한국이 과연 할 수 있겠느냐는 부정적인 시선을 감내하며 보통 10년 이상 걸린다는 개발 과정을 불과 7년 만에 달성했는데 그만큼 연구원들의 피, 땀, 눈물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람의 전투기의 국산 에이사 레이더는 이탈리아 외의 여러 유럽 국가들과 수출 협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미국이 기술을 주지 않았음에도 7년 만에 개발에 성공하고 시제품을 세상에 내놓은 것은 물론 유럽 국가들과 레이더 수출 협상에 나서자 세계는 한국의 투지와 빠른 개발 속도에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유럽은 한국이 레이더 분야의 선진국인 이스라엘을 제치고 항공 분야의 선진국인 이탈리아와 수출 협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 표정입니다. 이탈리아 레오나르도사는 FA-50 경전투기와 경쟁하고 있는 M346 훈련기를 베이스로 하는 훈련기에 한국에서 에이사 레이더를 수입해 안테나 시스템을 통합하고 자신들에게 맞는 레이더를 완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기존의 영국산 레이더를 사용하던 레오나르도사가 한국산 에이사 레이더를 수입한다는 사실 자체에 큰 의미가 있으며 다른 유럽 국가들도 한국산 레이더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 추가 수출이 유력해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한국은 에이사 레이더 국산화는 물론 LIGN-X1이 개발한 KF-21 보람의 전투기용 전자전 시스템을 미국산 전투기에도 적용할 계획입니다. 대상 전투기는 KF-16과 F-15K입니다. 전자전 시스템은 전자기기와 전자파를 이용하여 전투 상황에서의 정보 수집, 분석, 통신, 방어 등을 수행하는 시스템인데요. 현재 한국 공군에서 운영되는 미국산 전투기에는 미국의 수출 제한으로 인해 국산 전자전 시스템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한국은 KF-16과 F-15K 개량 사업에 맞춰 LIGN-X1이 개발한 보람의 전투기용 전자전 시스템을 적용할 것을 적극 제안하고 있는 중입니다. 미국도 한국의 제안을 반대할 리가 없는 게 미국은 자국산 전투기에 외국산 무장을 통합하는 것에는 반대하지만 전자전 시스템을 통합하는 데에는 관대해 이스라엘처럼 대한민국도 자체적인 전자전 시스템을 미국산 전투기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은 아무리 동맹이라 하더라도 자신들이 개발한 첨단 전자전 시스템은 절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의 방산기업 LIGN-X1은 이미 KF-21에 들어가는 전자전 시스템을 이미 완성했습니다. LIGN-X1의 전자전 시스템은 전투기 내부에 적용한 일체형으로 개발되어 비행시 항력이나 운용 유지의 불편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KF-21이 양산을 앞두고 더욱더 강력한 성능을 장착해 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는 것도 불편한 인도네시아를 더욱 압박하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의 신임 방위사업청장이 강경한 발언으로 인도네시아를 코너로 몬 것입니다. 한국의 신임 방위사업청장이 1조 원 이상을 깎아달라고 요구하는 인도네시아의 요구를 들어주고 선입금 후이전 방식으로 후속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만일 인도네시아 연구원들이 KF-21 관련 중대기밀을 유출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인도네시아와 공동개발 및 협력을 제고할 수도 있다. 그들의 행동을 보고 결정할 것이다라는 강경 발언을 하자 인도네시아도 잔뜩 긴장한 모습입니다. 인도네시아에 1조 원을 깎아주더라도 시제기도 주지 않고 기술도 이전해주지 않아도 된다면 대한민국에 불리한 안이 아니다. 더구나 시제기는 물론 기술 유출까지 막을 수 있고 전투기 판매는 지속할 수 있다며 인도네시아가 내지 못한 돈은 우리가 메꿀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우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더 늘어나긴 했지만 인도네시아의 지분을 크게 줄였고 본격적인 양산 시점이 되면 인도네시아에 전투기를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본 것입니다. 한국 방위사업청장이 인도네시아를 향해 확고한 입장을 피력한 것은 물론 한마디로 할 말을 다한 것인데요. 이처럼 한국 방사청 신임 청장이 강경파로 알려지면서 인도네시아도 대한민국을 상대하기가 예전보다 훨씬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